2023 지역 교통 안전 의제 발굴 프로젝트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100분 토론. 안녕하십니까. 2023 지역 교통 안전 의제 발굴 프로젝트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100분 토론 진행을 맡은 권계현입니다. TVN 경인교통방송에서는요,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인천시 농아인협회와 함께 이 청각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교통 전문 패널 그리고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관련 기관, 녹색 어머니회 등 이 시민평가단 100분을 모시고요. 지난 4월 1차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2차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방송으로 그치지 않고요. 오늘 현장에 모인 시민평가단 100명, 즉 100분이 느낀 지역사회 내에 있어서 청각, 이 언어장애인의 보행권, 또 교통 편익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니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TVN 경인교통방송이요, 제3회 한국 수어의 날 특집 방송으로 제작이 됐던 내 마음이 들리니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제50회 한국방송대상에서요, 사회공익 라디오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었고요. 다시 한번 그 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요, 이 공개 좌담회를 갖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TVN 경인교통방송 100분 토론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우선 현장 수어 통역도 되고 있습니다. 인천 수어 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우리 김미숙 통역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경인교통방송에 이렇게 훌륭한 공개홀이 있는지 다들 아셨나요? 지금 공개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시민평가단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패널들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김태환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윤덕 인천시 버스 정책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시청 버스 정책과의 한윤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쪽에 자리하고 계시네요. 우리 연준호 인천경찰청 교통계 경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경찰청 교통계 연준호 경입니다. 우리 김철환 서울시 농아인협회 구로구지회 사무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철환입니다. 네. 2023 지역 교통안전 의제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100분 토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청각장애인 교통 편익 개선이란 주제로 2차 토론이 이제 막 진행이 될 텐데요. 1차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느끼는 보행 환경의 어려운 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던 시간이 바로 1차였고요.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어떤 또 변화가 있었는지 개선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정봉 인천광역시 농아인협회 협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기 때문에 우리 김정봉 협회장의 소리 말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요. 저기 자리하고 계시죠. 이경란 사무처장이 지금 또 수어로 음성 통역을 대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보라색 수트를 입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김정봉 회장님, 청각 언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 또 보행 환경 관련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3회 한국 수어의 날 특집 방송 내 마음이 들리니에서 방송을 해주셨는데 제 50회 한국 방송 대상을 사회 공익 부분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사장님과 또 본부장이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는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한 가지 더 감사드릴 것은 저희 그때 수상하신 상금을 저희 인천협회에 200만 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 농아인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불편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모두 시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정보를 시각 언어인 수어나 한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관련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자면 버스 안에서나 또 정차역에 대해서 음성이 나오면 저희가 사실 그거는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또 전철을 탔을 경우에 정차역에 대한 안내가 수어가 없는 한글로 잠시 화면이 보여졌다가 사라지면 늘 다녔던 곳이 아닌 이상엔 낯선 곳이라면 청각언어 장애인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또 목적지에 대한 답답함으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국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겪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정봉 회장님의 경우에는 또 여러 청각 언어 장애인들 분들과 함께 늘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교통 편익 관련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1차 방송 후에 개선이 되었다 안 되었다 또 여러 가지 말씀 조금 덧붙여 주세요. 지난 1차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버스나 전철 안에서 정차역이 그다음 정차역과 안내되는 모니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정보는 수어와 한글로 동시에 안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차 저희 토론회 이후에 제가 느끼기엔 특별히 변화된 게 없이 그냥 여전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또 앞으로는 개선까지 이어지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봉 회장님 그리고 이경란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환 교수님,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우리 사회에서 교통 약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통 약자, 취약계층 어떻게 될까요? 네, 교통 약자는 지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동의 불편함을 느끼는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장애나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차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각 장애인이 지체 장애인 다음으로 많은 분포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청각 장애인이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또 보행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김철환 사무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까 그 김정봉 협회장님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청각장애인이 현재 등록하신 분들이 4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많거든요.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은데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접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청각장애인들 외형적으로 이게 잘 장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겪는 건 불편함이나 그 어려움 많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획일적으로 그냥 수어 쓸 것이다 아니면 보청기를 쓸 것이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사실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뭐 보행 과정에서는 많이 불편이 줄었습니다. 제가 아까 뭐 2차 토론 이후에 제 느낌일까요? 그 경인교통방송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 그 경기도 쪽에 사는데 바닥형 그 신호 신호기. 제가 확 바뀌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렇군요. 이 방송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방송 힘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네. 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보행 신호 체계는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만이 아니고 선박이나 항공 쪽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쪽에도 많은 사례가 들어오거든요. 네. 뭐 버스를 탔는데 버스 카드가 오류가 났는데 모르고 자리에 앉았는데 오. 기사님이 무안을 벼서 승객이 다 쳐다봐서 아유. 너무 당황했다 이런 얘기라든가 이 항공기를 탑승해야 되는데 성수기 때는 사실 이 탑승과 자주 바뀌거든요. 네. 이 안내멘트 계속 나오는데 듣질 못해서 그 탑승과 앞에 계속 있어서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교통 관련해서는 많은 불편들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난감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김태환 교수님, 네. 또 실제 사고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그 서울에서 네. 50대 청각 장애인 운전하는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성 승객이 탑승을 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폭행을 하고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여성 승객이 이제 A 지점을 목적지로 설정한 뒤에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근데 B 지점으로 탑승하자마자 방향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오. 우리 청각 장애인 기사님은 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는데 일단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 택시를 승차를 하게 되면 택시 안에서 이 차량은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안내가 나오고 네. 또 택시 외형에도 마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데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폭행까지 이어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억울하고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사회면에 실릴 만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지금 TVN 경인교통방송 100분 토론 저희 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요, 현장 수어 통역 해주고 계십니다. 인천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김미숙 통역사가 또 지금도 통역해주고 계십니다. 1차 방송에 이어서 또 이번 2차 때도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토론 이어갈 텐데요. 1차 방송 때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LED 전광판 설치 그리고 신호기 설치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바라는 점, 아이디어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 차차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처음 자리해 주셨어요. 1차 때는 안 계셨습니다. 네네. 뉴페이스입니다. 예, 우리 인천시 버스 정책과 한윤덕 팀장님 제가 여쭙게요. 버스 내부에 보면은 LED 내부 전광판이 있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참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어떤 역할과 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인천시가 그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일환으로 2012년부터 내 외부에 LED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 그 앞면에 있는 것 같은 게 노선 번호, 기종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승하차 정류장을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네. 안에 있는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승차 벨을 눌렀을 때 그 안에 지금 내리는 역이 어디냐 이런 표시를 해줘서 그 특히 이 청각 장애인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각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네. 비장애인들도 와 이런 LED 전광판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준호 인천경찰청 교통계 경위님, 지난 1차 방송에서 약속해 주신 게 있거든요.
약속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그때 인천 시내 장애인 복지관 근처에 자녀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신호기를 좀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실행이 됐을까요? 네, 설치했고요. 네. 운영도 계속 하고 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먼저 횡단보도 자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기는 그 인천시 그 편도 2차로 이상 그 대부분 횡단보도 한 90% 이상 설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그 4월에 연수구 복지관 앞에 그 자녀 시간을 처음부터 표출하는 네. 그런 방식의 시스템 운영해 봤는데요. 횡단보도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편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게 진입 시에는 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적 지침에는 전멸 신호와 동시에 그 중후반부터 자녀 시간을 표출하는 그런 지침과 신호를 변경하게 되게 되면 그 신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아쉽게도 더 확대하지는 못했고요. 그 내년에 우리 청각 언어 장애인 시설 주변 등 그 문제점이 없는 그런 장소를 좀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신호기 이야기 해봤는데요. 뭐 단번에 싹 바뀔 수는 없겠지만 또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LED 전광판 안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문조사했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고 지금 설문지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김태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LED 전광판으로 다음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언제쯤 도착한다라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수용차를 이용하지만 가끔 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때 보면 무슨 버스가 몇 정거장 전에 있다라는 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그 LED 전광판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좀 정보를 좀 많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길찾기라든가 길 안내를 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목적지를 딱 찍으면 몇 번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몇 시에 도착을 한다. 예상 도착 시간이 몇 시까지다. 이게 전부 다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이 기술이 듭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다 잘들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LED 전광판에 대해서 또 우리 청각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요. 우리 한윤덕 팀장님은 조금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재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천 시내 버스 이용객 수가 3억 5천만 명입니다. 3억 네. 5천만 명인데 그만큼 뭐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많은 요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이라는 전문 용어이긴 한데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한 12%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 100분 중에 12분은 내가 어디로 옮길 때 버스를 꼭 이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버스는 이제는 뭐 선택이 하는 필수 교통수단이 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인 분들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사유로 몸이 불편하시거나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배려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게 큰 고민이고요. 그 지금 LED 전광판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 10월 5일 날 여러 가지 시민 행복 버스 개선 대책이라는 걸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편하면 뭐 장애인 분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편할 건데 뭐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안에 환경 개선 대책을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도 좀 설치해서 쾌적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뭐 휴대폰 충전기라든가 그리고 약자 배려석이라 해서 전문 배려석을 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버스 자체가 한 15와트 정도로 해서 불빛이 약해서 내릴 때 그 하차 장소에 어두워 가지고 좀 많은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조명을 설치를 해서 내릴 때 유도하는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뭐 저희의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저도 매일같이 버스를 타는 입장에서 그렇게만 된다면 참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그 버스의 LED 내부 전광판이 그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시내버스는 현재 2204대가 내 외부에 2012년도부터 LED 전광판이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TV형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조그만 형태에 있긴 하지만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어 이게 통역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전철을 타면은 안내 방송도 외국어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외국어에 대해서 동시하듯이 네. 저희도 이런 거를 좀 하려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그런 LED가 좀 고급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10월 7일 시내버스 인상과 동시에 그거를 시민에게 되돌려 드린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은 시내버스도 있지만 먼 거리를 가는 광역버스도 있거든요. 그렇죠. 광역버스가 지금 25개 노선에 한 326대가 운영이 하고 있는데 광역버스는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송도에서 서울 가는 이런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년 7월에 시내버스와 맞물리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해서 광역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버스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폐선, 뭐 폐감해 뭐 이런 거에서 기존에 한 30분 기다렸던 게 1시간 반, 2시간 정도 기다렸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공성 강화를 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LED 전광판을 설치를 조금 한 2, 3년 내로 다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또 일정까지 쭉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LED 전광판 유용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에는 김철한 사무국장님께 여쭐게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리는 곳 기둥에 이 디지털 수어 방송 안내 설치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광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좀 글씨 좀 키워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인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수어 방송 그냥 수어 안내는 KTX나 SR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수도권에서 일부 전철에서도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ED 전광판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이게 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아까 그 우리 한윤덕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나 다른 외국어 그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네. 수어도 2016년 그 한국선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청각장애인들, 국내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공용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어와 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전면에 그 LED에서는 자막이 나오지만 그 다른 그 내리는 하차 측면에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막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시에 제공이 돼야 되고 수어도 가능하면 버스 준공영제가 되니까 좀 더 네. 투자를 하셔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몇 년 전에 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자막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한눈에 확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자막은 미적 감각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뭐 청각장애인만이 아니고 지금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서 자막도 좀 크기를 키우고 쉽게 볼 수 있게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도 그 버스까지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말 키오스크에서도 이렇게 주문할 때도 보면 이제 수어가 나오는 화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점차 다 여러 면에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 지역 교통 안전 의제 발굴 프로젝트 이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100분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저희가 1차로 함께했고요. 오늘 2차 방송입니다. 예, 청각 언어장애인 이 교통 편익 개선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요. 저희가 잠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호기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근데 신호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랄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청취자들의 아이디어의 의견을 조금 더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준호 경위님. 네. 그 의견 중에는 이미 상용화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채택되지 못한 시설도 있는데요. 이런 신기술 도입이나 제도 개선은 경찰청 교통시설 심의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건의해주신 건널목 차단봉 설치나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손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제 채택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한 신호등 크기나 모양, 뭐 색깔 등의 변경은 그 도로교통법에서 그 정한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바닥형 보행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채택되지는 않았던 만큼 시민들의 요청과 민간 연구 개발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그동안 채택되지 못했던 다양한 그 시설들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서 또 이런 그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은 교통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 드렸죠? 네. 꼭 챙겨가세요. 네. 아, 그리고 우리 김철한 우리 사무국장님께 또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2020년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이 전국 청각장애인 연령별 분포를 봤더니요. 60세 이상이 84% 였어요. 연령대 비율이 높을수록 이 청각장애인 분포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거 고령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예, 고령화 어쨌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잖아요. 특히 감각 기능, 뭐 시각, 청각 기능이 더 빨리 좀 떨어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맞물려서 이 청각 장애인이 점점 많아지는 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보청기 지원금이 2015년 6년부터 확 늘었어요. 네. 원래 13만 원이었다가 131만 원까지 늘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보청기를 끼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네. 보청기 지원금 때문에 또 이게 장애 등록 받아서 등록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사실 그래서 이 고령의 청각 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느는 추세입니다. 아, 근데 이제 보청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보청기 사용 비율이 보니까 청각 장애인 가운데 60%가 넘어섰더라고요. 근데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또 편의 서비스는 많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예, 최근에 조사는 좀 더 늘었습니다. 74% 등록 네. 청각 장애인의 74%가 보청기를 끼고 있어서, 사실은 청각 장애인들한테 보청기는 일상 그 보조기기고, 사실 등록을 안 하신 분도 보청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네. 있습니다. 근데 보청기를 쓰신 분들이 요즘 보청기가 워낙 좋아져서 이 귀숙형 보청기를 사용하면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청기 끼신 분들이 비장애인하고 구별을 못 하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그 청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네. 보청기 꼈다고 다 들리는 것도 아니고, 특히 그 이 대중교통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 같은 상황에서 이 안내 방송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소음 때문에 그 안내 방송을 거의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그 입법을 추진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이긴 한데, 네. 외국에서는 그래서 보청기를 끼신 분들이 이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이 안내방송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좀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 외국같이 이런 시스템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보통 이제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보청기만 착용을 하면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김철한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교통 이제 내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은 또 보청 시스템이 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군요. 그래야 잘 들을 수 있는 거군요. 예, 보청기는 다양합니다. 단지 그냥 단순하게 음만 청취하게 듣는 경우도 있고, 네. 청력이 어느 정도 잔존 청력이 남아 있는 경우는 음. 그 상대방과 대화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공공장소에서는 다양한 음이 들리거든요. 네. 우리 그 일반적인 인체 기능과 좀 달리 그 소리를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보청기가 해요. 그래서 모든 음을 다 확산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음만 골라서 듣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방송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연동 장치가 있는데 네. 의회에서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법조화해서 달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도 청력의 차이는 상당히 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안내 방송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청 시스템이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또 짚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태환 교수님, 청각 언어 장애인 또 운전자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또 좀 배려를 하고 싶어도 사실 또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배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일단 그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고 있다라는 마크를 좀 붙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누가 봐도 그 차량이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지 일반인이 운전하는지 뭐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대부분의 어떤 운전자들이 배려를 해드리려고 해도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마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위조를 하거나 변조를 해서 장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편의성이 뭐 뛰어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마크를 붙인다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이런 상태고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크가 있다는 거 또 부착을 해주십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 버스 정책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인천시에서 4대 추진 전략 중에 보니까 버스 실내외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개선 사업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한윤덕 팀장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 일단 버스 요금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버스 요금 인상 이후에 한 8년 만에 버스 요금을 250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요 사항에 대해서 왜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 이후 올린 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4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버스 안에 환경을 조금 쾌적하게 하고 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버스를 좀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그렇지만 그 교통 약자 배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서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시에 이런 것이 개선이 필요하구나 이런 정도의 4가지 카테고리를 추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내외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안에 실내 공기를 좀 맑게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버스 탔더니 그래도 쾌적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리실 때 그 어두워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꼭 뭐 충전들은 다 하시지만 꼭 차 안에서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 충전기도 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얘기하실 텐데 그 스마트 셀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승강장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양새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스마트한 형식으로 좀 보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맞물려서 시내버스도 그 어떤 수요가 있는 곳에 시민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 노선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교통약자 배려라고 한다면 일단은 교통약자 배려 시트석 그러니까 교통약자 배려석의 시트도 좀 다른 모양새와 형태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차를 탈 때 어디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태그리스라고 해가지고 카드 찍지 않고 타실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아. 핸드폰으로 이런 것도 좀 시범적으로 해서 좀 편리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시민들이 원하는 거에서 어떤 부분적 아니면 일시적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래서 모니터도 운영하고 해가지고 그런 모니터링 운영한 거에 따라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뭐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박수가 나오네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교통 복지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 어떤 복지가 실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조사 많이 하셨나요? 오늘 바쁘네요. 이거 근데 그 말 자체가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게 좀 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IT나 교통 체계에 그러니까 지능형을 도입을 한다. 그러니까 뭐 DRT나 뭐 여러 가지니까 각자의 수요가 다른데 그 수요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두 번째로 요즘은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일단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프로그램이 좀 많다라는 거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네.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교통 체계를 도입을 해서 혼잡도를 좀 개선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영국이나 일본은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 약자에 대한 배리어 프리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 현장에서 교통 약자들의 장애 요소를 제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며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혼잡도 개선이나 환경 오염 정책을 좀 많이 추진하는 이런 정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기술과 안전이 결합되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지 또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또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 또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청각장애인 분들은 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농아인들을 위해서 긴급 재난 문자 시에 수어 장면이 버스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또 수어 안내 텔레비전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아, 우리 연준호 경위님. 신호기 얘기 또 한번 해보려고요. 신호기 전문가시니까. 예. 신호기가 개선이 되면은 뭐 청각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네. 실제 체감 효과는 어떨까요? 이게 저희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통사고 발생 비중은 교차로랑 그다음에 보행자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 즉 그 충돌을 방지하는 신호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지자체가 협업해서 스마트 횡단보도와 같은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서 체감도도 높이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그 상충을 예방하는 보행 전 시간, 선행 보행 신호, 그리고 동시 보행 신호 등 여러 신호 기법을 도입해서 보행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씩 살펴보면은 보행 전 시간은 이제 차량 신호가 끝난 후에 보통 이제 보행 신호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 들어오는 시간을 한 2, 3초 정도 뒤로 늦춰가지고 네. 그 차량 위반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그런 차량과의 사고 예방을 하는 그런 어떤 인터벌을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반대로 이제 선행 보행 시간에 이제 우회전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우회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잘 안 보여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보일 수 있게 그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있게 그 횡단보도 신호를 한 3에서 7초 먼저 점등을 해가지고 보행자를 이제 확인하고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호 운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면 동시 보행 신호는 그 교차로를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이제 신호 기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서 20% 감소하는 효과를 봤고요. 이 중에서 보행 사망 사고도 26%나 감소하는
그런 고무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인천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많이 줄었군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2천여 명은 계속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앞으로도 더욱 더 안전에 또 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윤덕 팀장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시다고요? 예. 광역버스, 시내버스는 이미 준공영제해서 단기간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편리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광역버스는 다 아시겠지만 뭐 75km 이상 서울권을 원하는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순수 민영제다 보니 그러니까 민영제가 뭐냐면 시내버스처럼 시에서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승객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일일 한 4만 명 타셨던 분들이 코로나 한참일 때는 한 19,000명으로 줄다 보니까 경영 난으로 인해 가지고 뭐 차를 쉽게 말하면 차를 제때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차가 왜 이렇게 안 오냐, 2시간 기다려도 안 온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를 내년도 7월에 도입을 하려고 네.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뭐 시의 정책이 수반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영제 되면은 LED 전광판도 확대되겠다 이 말씀까지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이번에는요 우리 김철환 사무국장님, 해외에서는 이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좀 전에 한윤덕 우리 팀장님이 그 미국이나 영국, 뭐 독일 사례를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배리어 프리 네. 관점, 그러니까 그 장벽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보탠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그 교통에 대한 이렇게 이용 문제가 기본권 차원, 시민권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 그러면 그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뜻입니다. 권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든가 공공성이 있는 역사나 터미널 같은 경우에 많은 불편이 없습니다. 사실 미국의 정책이 또 유럽과 맞물려서 유럽 대륙도 유사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진국들이 아까 그 한윤덕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배리어 프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또 특히 눈에 띄는 거는 뭐 범용 디자인이라고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또 도입을 해서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어서 우리도 이러한 정책들을 좀 눈여겨보고 많이 도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수어 통역과 그다음에 수어에 대한 접근만이 아니고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 정책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좀 깊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할 점이 참 많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주셨던 의견을 토대로 저희가 교통 전문 패널들과 함께 100분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 개선 2차 토론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 사례, 또 저희 설문조사 결과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약자 사고를 줄이고 또 우리의 의식을 개선하는 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 아침에 되진 않겠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연준호 경위님, 인천경찰청의 그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어떤 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정책이 그러니까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네. 정책 단계에 있는데요. 이런 정책 변화에 맞춰서 우리 인천경찰청은 작년에 횡단보도 주변 시설 개선에 이어서 올해는 시민 참여 보행 안전 중심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 불편하고 불합리한 그런 교통 시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843건의 민원을 접수했고요. 696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한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또한 어린이 이제 보호구역 36개소,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구간 348개소에 신호 체계와 물리적 시선을 보완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과
사고 위험성이 높은 횡단보도 69개소의 그 정지선 이격거리를 기존 3m에서 5m로 최대한 뒤로 이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인천시랑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혼잡 교차로 26개소의 차로 조정과 그다음에 유도선 설치 그리고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 앞으로 이제 인천경찰청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서 문제점을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준호 경위님께서 이제 시설 개선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 개선이 있으려면 또 정책이 있는 것이고 서로 이제 상호 보완 유기적으로 많은 이제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윤덕 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현장의 만족도는 아마 다 그렇게 충분하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뭐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큰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는 버스가 내가 원할 때 편리하게 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겠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여서 많이 경청하고 좋은 시책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환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말 그대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이동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통상 우리가 뭐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비장애인이 아니라 미장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노화가 일어나면서 청각 장애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는 이런 교통안전 문화의 정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철환 사무국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잠깐 뭐 말씀드릴까요? 그 지금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청각장애를 대상으로 해서 항공 안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그 관련 기관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어떤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관련 기관이나 인천농아인협회하고 관련을 져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또 견학이라든가 관련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태환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 한윤덕 인천시 버스정책과 팀장, 연준호 인천경찰청 교통계 경위, 그리고 김철환 서울시 농아인협회 구로구지회 사무국장, 김정공 인천광역시 농아인협회 협회장, 그리고 이경란 인천수어통역센터의 사무처장님과도 함께했고요.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시간 동안 통역 현장에서 통역을 해주신 우리 김미숙, 정택진 수어통역사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모인 100분의 이 시민평가단이 연말에 교통인식 개선에 대한 모니터까지 막바지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2023 지역 교통안전의제 발굴 프로젝트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100분 토론. 이 방송은요, TVN 경인교통방송 100분 토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권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